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이지휘 회장의 수행비서가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지요. 이분은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됐던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사건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신 바 있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자세한 말씀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PD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좀 무섭기도 하고 끔찍한 사건인데요. 여하튼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주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좀 됐습니다. 이 사건 처음 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무섭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이 이제 가장 최초에 한겨레에서 취재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취재를 진행하던 기자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래서 알고 있다. 이분이 사망하신 것을 알고 있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처음 듣게 됐는데, 네. 그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분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은 안 하셨지만 저희 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차례 통화를 했던 분이어서 네. 이분 사망 소식에 상당히 많이 놀랬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가 우리 배 PD님께 전화를 드린 때는 그럼 정확하게 며칠인가요? 이분의 그 사망 소식이 저녁에 보도가 됐는데 그날 네. 나온 것 같아요. 당일 낮에. 그러니까 그 한겨레 기자가 취재 과정 중에 배 PD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관련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출연은 안 하셨지만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던 일종의 취재원이셨던 거죠? 예, 그렇게. 그러면 이분이 그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 사건 의혹 이 프로그램 다뤘을 때 이분께서 주로 제작 과정에 협조해 주셨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였습니까? 저희 제작 과정에 협조를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을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네. 다른 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께서 이제 10수년간 이 박지만 회장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해주시고 네. 그 박지만 회장이 관련된 혹은 그 삼남매가 관련된 여러 송사에 이분께서 이제 박지만 회장을 대리해서 이제 차례 나와서 협의를 하시고 했던 그런 이제 증언들을 들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박지만 회장의 수행 비서를 하던 당시에도 이제 아주 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송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기적으로 겹치는데 그것이 오촌 살인 사건. 역시도 이분께서 수행 비서를 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건 당시에 박 회장님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엿들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분께 연락을 수차례 드렸었고 정작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분께서는 말씀을 상당히 아끼셨어요. 어떤 행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분께 이제 후속 취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중대원일 수 있으니 이건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죠. 여보세요? 예. 네, 그 배 PD님 말씀 중에 자꾸 중간에 전화가 끊기는 신호가 잘 쭉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 중에 끊기는데요. 배 PD님은 괜찮으신가요? 저희는 좀 끊기는데. 저는 요새 괜찮은데 저랑 통화하는 분들이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시는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 지금 조금씩 끊겨요, 계속. 이게 맥락이 끊기고 있거든요. 배 PD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잘 들립니다. 그러시군요. 저희가 전화가 이런 적이 많지 않은데 좀 이상하네요. 어찌됐든 좀 계속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모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점은 언제세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짜가 12월 7일경으로 확인을 다시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됐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던가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됐던 거고요. 네. 예, 저희가
그 첫 번째 방송을 하기 열흘 전쯤 통화를 했던 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아, 그렇군요. 말씀을 굉장히 아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주로 그 프로그램 제작진 입장에서는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셨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분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 이런 태도였던가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분의 배경, 이분의 이력에 대한 네, 것 역시도 이제 거짓말을 하셨어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박 회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일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의 판단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언뜻 이야기할 수 없는 그냥 네. 아이의 원초적으로 이 관계를 우선은 끊어내려고 하는 취재원들의 경우에는 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떤 다른 자극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분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제보자이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경이 있는데 예. 정작 어떤 말씀에서는 이제 회피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네. 좀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분이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 잠깐만요. 회피를 하려고 하는 대목 거기서 잠깐만 안 들렸어요. 회피를 하려고 하셔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아하, 예. 후속 취재를 할 때 좀 대화를 충분히 깊이 있게 나눠봐야 될 분이다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직접 대면하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자고 했을 때는 뭐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셨던 거죠? 그러면. 제가 이지에 찾아갔을 때 예, 아마도 이분이 계셨을 텐데 네. 제가 그때까지는 이분 얼굴을 몰랐어요. 아. 그래서 이분을 제가 만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좀 판단이 어렵네요. 네. 그렇군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도 이지 그 사무실까지 가신 저희가 장면은 봤는데 직접 이분이 어떤 직접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그 유족을 직접 만나신 걸로 압니다. 빈소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빈소가 막 차려진 직후라서 네. 손님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네. 손님보단 취재진이 많았어요. 근데 네. 유족분들께서는 이제 취재진과의 만남 접촉을 아주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신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이제 빈소까지 갔는데 네. 그 형님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네. 그 형님분께서 네. 뭐 동생분의 갑작스러운 좀 죽음에 좀 많이 황망해하셨고 네. 제가 이분 죽음에 관련된 의문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많이 드리진 못했어요. 네. 평소에 건강하셨다라는 정도의 가족분들의 입장 정도만 확인을 했고, 네. 가족분들께서 좀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은 물론 죽음에 대한 것이겠지만, 네. 그 일부 언론에서 이제 너무 근거 없는 좀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부담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직 경찰의 부검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시작된 터였고, 어떤 사망 원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단서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온 상황에서 네. 이제 그것이 자살이다, 타살이다 하는 그런 추측성 보도들에 대해서 네. 기사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자제해달라라는 요청. 예. 네. 전화가 계속 끊어지고 있어가지고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 다음에는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튼 좀 저희가 이어보면 그 일부 언론에서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상당한 좀 부담을 느끼고 계셔서 계셨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망 원인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사를 계속 유족들이 보고 계셨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타살 의혹은 없다 이렇게 종결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과 다시 한번 만나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다시 만나 뵙진 못했고요. 네. 아직 중2 오늘이 발인이겠죠. 근데 저는 그 이철성 경찰청장
대통령께서 물론 뭐 검토를 하셨겠지만 네. 왜 굳이 이렇게 빨리 입장 표명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신근경색이든 이 부검을 이제 막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부검 결과 중에는 이제 뭐 약물 반응이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좀 검사들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나오려면 아마도 수일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네. 이 약물 반응이나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그런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굳이 타살의 의혹이 없다라는 아주 단정적인 입장을 내는 것이 네. 좀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좀 힘든 대목이 있어요. 이 점도 후속 취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모 씨의 이 죽음이 네. 얼만큼 좀 명확하게 명료하게 그 결론에 도달하느냐에 네. 따라서 예 그것이 후속 취재에 반영되는지는 좀 여부가 닥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했던 신동욱 공화당 총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인 박근영 씨의 남편인데요. 네. 이 주모 씨가 당시에 그 신총재의 박근혜 박지만 명예훼손 재판 여기에 출석해서 증언했던 분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총재 입장에서는 이 주모 씨가 대선 전까지는 문고리 3인방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대선 이후에 차단돼서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여러 매체에 진실을 고백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동욱 총재 이런 주장은 이 사건 취재했던 프로듀서 입장에서 볼 때 근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주모 씨에 대해서는 네. 저보다는 아마 신동욱 총재가 더 잘 알 겁니다. 직접 대면하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 삼남매 송사에서 이제 신동욱 총재님은 박근영 씨의 남편으로서 아마 그 자리에 배석을 하셨을 테고, 네. 박지만 회장의 어떤 대리격으로 이 주모 씨가 왔을 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겠지만 그 대표. 대리격으로 이제 이춘상 보좌관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주로 출석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대면한 자리에서 충분한 대화나 이런 게 있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아마 신동욱 총재께서 경험하신 것이 저보다는 이 주모 씨에 대해서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신동욱 총재도 좀 모셔서 이 사건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배 PD님 그동안 이 취재에 상당히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겨우겨우 만나면 취재원들을 만나면 행방불명이거나 죽어 있거나 아니면 이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만약에 이분이 근데 오촌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라고 보세요? 어떤 대목에서 입을 열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결국에는 배우에 관한 진실일 텐데요. 네. 저는 이분이 분명히 오촌 그 살인 사건에 네. 중요한 퍼즐을 하나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그 알고 있는 사실을 발설할 사람이냐 아니냐. 아마 그 갈림길일 텐데 네.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지만 회장의 아주 충성도 높은 부하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꼭 박지만 회장과 직접 연관성이 없을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는 가능성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가장 최근에 입장 태도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의 죽음, 이런 황망한 죽음을 이해하는데 네.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 후속 취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점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이 사건 후속 취재, 후속 보도 저희가 계획.
어떤 사망 사건을 취재할 때는 항상 그 유족분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의혹이 있다고 무조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장례가 이제 막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유족분들 연락처를 주고받고 우선은 물러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족분들께 부탁드렸던 것은 이제 물론 경찰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네. 그 결과와 관련 없이 당신들이 질문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네. 언제든지 좀 편하게 연락을 주셔라. 그리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물론 이 죽음에 대한 취재는 별도로 진행을 하겠지만 이 가족분들의 만나서 이 가족분들로부터 또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연락을 조금 고인을 애도하면서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난번 전편에서요. 예.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저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수 사건 당시 마지막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황모 씨로 알려진 분인데요. 네. 이분이 출소 직후 컵라면을 드시다가 천식으로 사망했다라는 대목에 대해서 이건 정말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배 PD님 말씀 주셨지만 출소 후에 이분이 처음 드신 음식이라면서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 굉장히 이게 죽음이 이상해서 수많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 더 확인된 사실이 좀 있나요? 그분의 죽음과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것은 아직은 없고요. 네. 여러 루트로 우선 확인을 요청드린 상태예요. 예, 회신이 오고 있지는 않고요. 네. 여전히 좀 제보가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군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제보자 있잖아요. 형을 죽이라고 한다. 누구가. 네. 이 누구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죽음의 배후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제작진은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검증이 좀 더 필요해서 보도를 미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지금 그게 누굴까에 대한 추측,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도 좀 진도가 나간 게 있습니까? 취재의 진도가? 예, 취재 진도가 진전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텐데 이것이 가장. 네. 여기에 대한 검증은 단 한 분의 증언이라든지 단 하나의 증거에 기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네. 우리가 100% 확신을 할 수 있을 때 공개를 하자라는 결론이었기 때문에요. 네. 물론 그 첫 번째 방송을 한 이후에 진전은 있습니다만 후속 보도를 할 때까지 좀 더 검증을 해서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저희가 제시를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네. 땡땡땡 가, 이 땡땡땡. 예? 당사자요. 네, 땡땡땡 가, 이 땡땡땡이 당사자가 납득할 때까지 계속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때 그때 공개하겠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분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추정하시던데요. 땡땡땡 가다, 이가가 아니라 가다, 이런 조사를 갖고 이제 추정도 하시고 하던데. 예. 그런 추정 아직은 섣부르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경찰 수사를 우리가 못 믿었다고 했듯이 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취재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아직은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어서.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상대에게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내가 맞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더 꼼꼼하게 취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정치인들의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장윤선 선배님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오픈에서는. 네. 특검에서는 이 사건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정말입니까? 네네. 그러면 그 SBS에서 취재했던 자료를 특검에 넘겼습니까? 자료를? 저희가 이 취재원들의 개인 정보나 이런 또 취재원들 중에는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 자료를 지금 속가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특검에 연결을 시켜드려서 좀 협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특검을 도우려는 입장은 아직 갖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관과 이제 통화를 했고요. 네. 예, 특검에서 이 사건을 여러 사건 중에 하나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검이 오촌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 중요한 사건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네. 말씀은 오늘 뉴스로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특검이요. 정윤회 씨를 출국 금지했거든요. 예. 그 2014년 당시 이른바 십상시 문건, 네. 이른바 그 청와대 안에 있었던 문고리 3인방의 전횡을 보고했던 그 문건인데 이 문건을 조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이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됐던 그 정윤회 씨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 110억. 예. 이 문제도 그러면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이것 때문에 정윤회 씨를 출금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글쎄요. 이 정윤회 씨는 뭐 한 가지, 두 가지 송사에 얽혀 있는 인물이라서 예. 예. 막 그런 다양한 측면의 검토를 통해서 아마도 출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문건도 문건이지만 이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이 특검이 조사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 총재가 박용철 살인 사건 원인은 2007년 중국에서 벌어졌던 본인 관련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과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연속적으로 의문사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 단순 사고로 처리되고 있다. 경찰, 검찰, 국정원 모두 믿을 수가 없다. 네티즌 수사대만 믿는다.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하시면서 그 추격전 뭐 이런 꿈도 많이 꾸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실제 경찰의 수사 과정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흔적 이런 걸 많이 보셨나요? 실제로? 너무 비극적이라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노력. 근데 이 신동욱 총재의 이런 행간에는 네. 저도 이제 신동욱 총재랑 그 보도 이후에도 방송 이후에 한 두어 차례 통화를 했는데 네.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사실. 본인의 안전에 대해서. 저 역시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떤 수사기관에 있는 지인이 연락을 해서 네. 해와서 예. 모르겠어요. 그분도 제가 이 사건을 맡아서 취재하다 보니 아마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계신데 네. 이거 계속 하지 마라. 배 PD님께. 예, 이게 어떤 외압이 아니고요. 예. 지인으로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 사실 섬뜩한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수사기관에 계신 분이 예.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분이 저를 아끼는 분인데 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네. 그래도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고 그분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실 분은 또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주변에 많이 알렸어요. 일부러 저도. 근데 신동욱 총재님의 그 불안함, 이분이 느끼는 그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근데 이분이 유독
호소할 데가 없으면 네티즌 수사대나 뭐 국민들한테 호소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게 참 안타깝죠. 결국에 이 좀 투명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텐데 네. 투명하면이라는 것이 너무 또 나이브하게 느껴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뭔가 재판에서 뭐 사실관계를 다투는 합리성이 있다면 걱정할 게 없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의문사 혹은 의문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사로 처리를 하고 있고 실제 신동 총재의 경우에는 그런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속 취재하실 겁니까? 지인이 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걱정하고 너 이거 계속하면 큰일 난다. 예? 실제로 두려울 것 같아요. 어, 뭐 두려움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겁이 별로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인진 몰라도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취재는 계속해 나가야죠. 제가 사실 혹은 진실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될수록 네, 예, 더 함부로 못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있고요. 예. 그 기자나 PD나 사실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우리는 뭐 사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오로지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이 사건 후속 보도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지금 아까 준비 중이시면. 중에 말씀드렸듯이 네, 100% 확신을 할 수 있을 때 네. 보도를 하겠습니다. 이 기약할 수 없는 날인가요? 그러면 조만간 이렇게 볼 수는 없겠네요. 뭐 수주 뒤에 방송한다 이런 좀 구체적인 약속을 드리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요한 취재원들이 국가 간의 이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좀 귀국하고 이런 분들도 덜어 있으실 텐데, 네, 그럼 좀 더 만나보다 보면 네.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요. 아, 뭔가 좀 이렇게 막 물 밑에서는 상당한 취재가 막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딱 하나로, 집약되지 않으니까, 아, 이거 빨리 기다려야 되겠다. 이 프로그램 언제 나올지. 예고편. 예고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신동욱 총재는 네티즌 수사대하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는데요. 우리 이 배 PD님은 어떤 면을 좀 호소를 하고 싶습니까? 그 특검도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이 상당한 내용을 좀 파헤쳐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께 또는 시청자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바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당부까지는 아니고 저는 사실 이제 입사한 지 9년 차 정도 되는 교양 PD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취재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기자 PD가 어떤 사실을 보도하고 취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안전을 이렇게 걱정해야 되지? 참 희한한 나라인 것 같아요. 어, 사실을 보도하고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기자와 PD들의 어떤 의무이자 하는 일인데 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 당사자들도 자기의 뭐 안전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는 현상. 이거를 선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한 언급은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그 두바이 다녀오신 다음부터 그 함께 동행했던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간접 취재를 했었는데 다들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알려고 하지 말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고 알려고 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저도 좀 같은 심정이 좀 들었는데요. 국민들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밝혀지지 않는 그 있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 노래 가사처럼 밝혀낼 수 있는 힘이 배 PD님께 전달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박지만 회장 좀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문제 관련해서. 아직 못 만나뵀어요. 연락은 하셨나요? 예, 직접 연락을 드리진 않았고요. 네. 비서진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은 내용은 이제 회사 일 관련된 인터뷰는 네. 가급적 하고 싶지 않다인데, 사실 박지만 회장을 만나러 갔던 이유는 네. 그분께서 만나실 의향이 있음을 넌지시 다른 분을 통해서 네. 저희에 전달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이었어요. 아, 그래서 12월 9일이었군요. 예. 서둘러서 갔는데 네. 오후 4시가 좀 넘은 시간에 또 마침 도착을 하는 바람에 좀 거절을 하시는데, 그걸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물러났고, 박지만 회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본인이 그 뒤에서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저희를 만나서 한번 본인의 생각과 이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들을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꼭 TV에 얼굴이 나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박지만 회장의 정확한 생각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신다면 훨씬 더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억울하다는 시그널을 제작진에 우회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지만 회장이. 그죠? 네. 본인은 이 오촌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이분도 진실 고백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억울하다고 판단하면. 그러길 기대하는 거죠. 네. 이 박지만 회장이 생각하는 진범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점점 이 사건 누가 이 죽음의 여러 의문의 죽음의 배후인지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배정훈 PD와 함께했습니다.